너무나 인간적인은 병고와 방랑 속에서 엮어낸 프리드리히 니체의 대표작입니다. 1879년에 6개월 동안 쓴 이 잠언들을 출간했는데요. 니체는 당시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의 여름을 스위스의 성 모리츠에서 고독하게 보냈습니다. 니체 스스로 이 시기가 나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이었다라고 회고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쓰여진 글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기존의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전통적 가치관들을 다 깨뜨린다고 하여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자유정신에 눈을 뜨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유정신이란 니체 중기의 대표작 너무나 인간적인에 등장하는 핵심어입니다. 이 작품은 니체 저작 중 가장 방대하며 니체 철학의 정수가 담긴 중요한 철학서입니다. 짧게는 한 줄, 길게는 서너 쪽에 이르는 산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삶의 문제를 예리한 사상가의 눈으로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려내고 있어 니체의 아포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짤막한 단편 형식은 니체의 천재적 사유와 자유로운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고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니체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발췌하여 낭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발간한 후 2년 뒤 출간된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를 발췌 낭독하겠습니다. 혼합된 의견들과 잠언들과 더불어 이 세 책들은 1886년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한 권으로 묶여 출간되었습니다. 1.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여겨 언짢아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회 속에서 생산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2. 자기 현시욕은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신만이 특별히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모임에 참석하면 이것이 또렷이 보인다. 어떤 이는 이야기나 풍부한 화제거리로, 또 어떤 이는 기발한 의상으로, 어떤 이는 넓은 인맥으로,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고립으로 각자 자신만이 주목받길 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계산은 착각이다. 자신만이 주목받을 주인공이요, 타인은 관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관객 없는 연극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다. 때때로 인생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처롭게 행동하며 각자 주목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룰 수 없다. 모든 이가 나 이외의 타인은 자신의 관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직업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된다. 기반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쓸데없는 망상을 품는 것조차 잊게 만든다.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까지 선사한다. 5. 함께 침묵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6. 예컨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의 말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외국어가 유창한 사람보다 외국어로 말할 기회를 더 즐긴다. 이렇듯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설픈 지식을 가진 자의 손아귀에 있다. 외국어에 하나지 않더라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는 취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울 수 있다. 다 자란 어른일지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7.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8.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 말할 수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할 때 익숙한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물러서 있을 수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달라진다. 9.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물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것은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윈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생 타고난 이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켜나감이 좋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과 만나고 많은 예술과 접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이다. 10. 평소 자신의 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불현듯 주위를 돌아보거나 멀리 시선을 두었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아련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는 확고하고 안정된 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핏 그것들은 단순히 눈에 익은 풍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있는 견고하고 안정된 선은 인간의 내면의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11. 평등이라는 개념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욕망 중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이다. 따라서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은근히 사양한다.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리지 않도록 배려한다. 가능한 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겁쟁이라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비록 장점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길 원한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혹은 무슨 일에도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혹은 무슨 일이든 자기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14. 제시받은 어떤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찬찬히 사고한 뒤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안이나 의견을 말하는 발표자의 태도, 말투, 성격 또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대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연히 터득하게 된다. 표현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발언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도 분명 고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술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결국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인품, 생활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5.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세, 즉 허영심은 복잡하다. 예컨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성질이나 버릇, 나쁜 행동을 진실한 마음으로 타개한 듯이 보이는 경우에서조차 그에 의해 더 나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허영심이 때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상대에 따라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를 달리한다. 그런 관점에서 타인이나 자신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내보이려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16.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17. 지나칠 정도로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저것을 구실 삼아 상대와의 친밀함을 얻어내려 하고 필요 이상의 연락을 빈번히 해오는 사람은 상대의 신뢰를 얻었는지 전혀 자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미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면 친밀한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다. 제3자의 눈에는 오히려 무미건조한 교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8. 젊은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아직 그 어떤 위인도 되지 못한 주제에 자신을 상당한 인물인 양 내세우려는 동료의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기 때문이다. 그 아니한 착각 속에서 쾌락을 맛보고 젊은 날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도 큰 손실이다. 젊은이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정한 실력에 의해 높은 차원에 이른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 그와 교제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만족적인 교만과 알맹이 없는 거칠애, 허세, 오만 따윈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19.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20. 어린아이는 인간관계를 돈벌이나 이해관계, 연애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은 친구관계에서 시작한다. 즐겁게 놀고 싸우고 위로하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혹여 멀리 떨어져 있게 될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다. 좋은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정은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는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은 남녀의 특별한 인간관계이면서도 그 토대에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결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이나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잊은 완전한 착각이라 할 수 있다. 21. 자신에 대해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런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22. 사람들은 시스템이나 이치가 매우 분명한 것, 혹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와 반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 애매함과 불명료함이 남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는 이 같은 심리가 좌우하는 판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에 현혹되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3. 곰팡이는 통풍이 되지 않는 축축한 곳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이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조직과 그룹에서도 일어난다. 비판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폐쇄적인 곳에는 반드시 부패와 추락이 거침없이 자란다. 비판은 의심에서 나온 심술이나 고약한 의견 따위가 아니다. 비판은 바람이다. 이 말을 시원하게 식히기도 눅눅한 곳을 건조시키기도 하여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비판은 쉼없이 들을수록 좋다. 24. 다른 사람들보다 깊고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은 조직이나 파벌에 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같은 사람은 어느 사이엔가 조직과 당파의 이해를 초월해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조직과 파벌이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도토리의 집합체, 작은 물고기의 무리와도 같아서 사고방식까지도 보통 사람의 틀 안에 가둬버린다. 그러므로 사고방식의 차이로 조직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만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조직이라는 좁은 세계를 초월한 넓은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25. 폭력적인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지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또한 그러하다. 26. 자동차에 받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이다. 마찬가지로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문제나 불화를 원활히 처리한 후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 위험이 엄습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27. 너무 과한 선물을 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물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적당하지 않으면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28. 경쟁에서 종이 한 장 차이, 즉 간발의 차이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이길 것이라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래야 패자 역시 약간의 차이로 졌다는 분한 마음이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깨끗하고 서슴없이 상대의 승리를 칭송할 수 있다. 상대에게 치욕을 남기는 아슬아슬한 승리나 미묘한 승리, 여한을 남기는 승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승자와 패자, 누구나 쾌히 납득할 만한 압도적인 승리여야 한다. 그것이 승자의 매너다. 29. 까딱 잘못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곡의 좁은 비탈길이나 다리 같은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사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난간과 함께 떨어져 버릴 테니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난간으로 인해 나름의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다. 이러한 난간처럼 부모, 교사, 친구는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안겨준다. 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얼마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의지하고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큰 지지대가 되어준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난간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30. 지론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된다. 대체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몇 가지 이유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자신만이 이 견해를 생각해냈다는 독선에 빠진다. 혹은 이 정도의 훌륭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보상받길 원한다. 혹은 이 정도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많은 사람이 지론을 밀어붙이는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은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므로 그 역겨움에 생리적으로 반대한다. 31. 적극적인 열정이 의견을 만들고 마침내 주의 주장이라는 것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언제까지고 의견이나 주의, 주장에 집착하면 그것은 융통성 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린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이나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수정하여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32.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붕괴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33. 젊은 시절 마음을 사로잡히거나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대개 신기한 것, 재미있는 것, 색다른 것들이다. 그리고 보통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진짜와 진리가 가진 흥미로움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이 한층 원숙해지면 젊은이들은 단순하다 혹은 시시하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진리의 깊이를 기꺼이 사랑하게 된다. 비록 멋이나 기교는 없을지라도 진리야말로 최고의 심오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깊이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해 간다. 34. 사랑은 어째서 공정성보다 주목받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어째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일까? 공정성이 사랑보다도 더 지적인 것이 아닐까? 사랑은 공정성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사실 사랑이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꽃다발을 들고 우매할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 상대가 누구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일지라도 불공정한 인간일지라도 사랑을 주어도 절대 감사 따윈 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비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35. 공부나 교재,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의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는 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오해,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이다. 36. 행위는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은 약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의지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은 감각만이 아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한다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37. 당신은 연인을 원하는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사랑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실로 잘난 척의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당신을 어느 누가 사랑할 것인가? 이제 알겠는가? 당신은 처음부터 당치도 않은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38. 남자들에게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치 순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로, 게다가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이는 유령과도 같은 신비한 존재로 있어라. 그러면 남자들의 욕망은 더없이 자극받는다. 남자들은 그녀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어떤 영혼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지 언제까지고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이 같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는 상업적으로 계획되어진 허상에 유령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독재자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이 같은 방법을 가장 악하게,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39. 결혼에 발을 들여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다면 차분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자신은 상대와 여든이 되어도 아흔이 되어도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며 어느 사이엔가 세월 뒤로 흘러간다. 그러나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일은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년이 될수록 대화 시간은 길어진다. 40. 남자와 여자 양쪽 모두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라 생각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우스운 싸움이나 성가신 문제들이 일어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더 잘나서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41. 여성은 여러 종류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애정 속에는 반드시 모성애라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42. 존경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상대와의 거리가 존재한다. 그것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드리워져 있다. 서로 간의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고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에는 그런 관점이 없다. 위아래도 차이도 힘의 우위와도 무관하게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다. 그 때문에 명예심이 강한 사람은 사랑받는 것에 반항심을 갖는다. 사랑받는 것보다도 존경받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때때로 사랑받지 못한다.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까지 받길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존경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43. 최대의 오만은 무엇인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다. 거기에는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 생각한다. 자신만은 특별히 평가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차별주의자이다. 44. 주어진 임무나 약속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해력과 기억력은 단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성의 일부이다. 또한 상대에 대해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해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또한 훌륭한 지성의 일부이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지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지금의 공부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5.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거대하고 훌륭한 시설을 끊임없이 만든다고 하여 보다 큰 문화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도구나 기술을 다채롭게 갖출수록 풍요로운 문화의 조건과 기초가 쌓이는 것도 아니다. 문화를 낳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 현대 관료나 상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단이라 불리는 것을 꺼내들며 오히려 문화를 괴멸시킬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비록 지금 시대가 이러하지만 문화의 본질이 사물과 수단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저항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46. 대부분의 독서는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특히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읽는 고전은 지성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 특효약이다. 47. 자신이 가진 힘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작품이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완성한 것은 왠지 모르게 보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인상을 주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불쾌감과 혼탁한 흥분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불쾌감이 어딘가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완성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넉넉한 작품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안심과 건전함을 선사하는 쾌적한 인상의 작품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완성된다. 48.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라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로 인생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철학이다. 49.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결에 그 사람의 얼굴은 슬기로움의 빛으로 채워진다. 표정뿐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현명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타인의 눈에는 그의 동작이나 자세에서 섬세함이 엿보인다. 이렇듯 어떤 정신을 가지는가에 의해 인간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듯이 슬픔과 시리를 간직한 사람이 터덜터덜 걷듯이. 50.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불합리하기에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1. 고귀한 자신과 불현듯 만나는 날이 있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라 좀 더 맑고 고귀한 자기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은총과도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52. 때로는 광활한 자연 속으로 나아가 긴장을 풀자. 자연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의견도 불평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53. 위대한 사람들은 의견을 내는 데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노동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 선택하고 버리고 힘을 발휘하고 변형하여 만들고 마무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러한 노동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과 노고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